매주 금요일에는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인 신장식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병 중에도 휴가가 뭐예요? 어김없이 매주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주시는 분입니다. 신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네, 감기가 일주일째 안 낫고 있어요. 네, 오시자마자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네, 따뜻한 물을 마시고 그러니까요. 텐션을 자, 의원님만 기다리는 분이 끌어올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많습니다. 네. 금요일날 감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너무 독해가지고 신종플루나 그러니까 독감이거나 요새 돌고 있어요. 코로나 아닌가 해가지고 두 가지를 동시에 검사했는데 둘 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의사가 둘 중에 하나면은 정확하게 찝어서 거기는 특효약이라는 게 말하자면 직방으로 낫는 약 있잖아요. 감기는 직방으로 낫는 약이 없으니 흔히 하던 얘기로 감기약은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7일 걸린다고. 그러니까 지금이 오늘이 딱 7일째네요. 오늘이라도 좀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나아야 한다. 그 과로. 제가 보기에 의원님 과로예요. 과로면 이게 감기가 잘 안 낫더라고요. 자는 거 말고는 뭐 다른 특별한 대책이 없다. 주무실 시간이 없고 일은 너무 많고. 근데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저 깜짝 놀랐는데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응급 헬기 이송 사건, 이 사건 지휘하던 국민권익위원회 국장님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사건이 어제 갑자기 보도가 됐습니다. 네, 저도 어제 그 보도 보고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이분이 국회에도 출석을 하셨던 분으로 기억을 해요. 국회에 출석을 하셨는데 저는 뭐 굳이 그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 어차피 그 정승윤 부위원장이나 유철한 위원장, 유철한 위원장은 뭐 본인이 뭐 계속 뭐 알고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정승윤 부위원장이 핵심. 정승윤 부위원장이 핵심이고 원래 반부패 조사 관련해서. 는 정승윤 부위원장이 책임자예요. 유철한 위원장은 갈등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언론 보도에 따르면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내가 할 수밖에 없고 너무 괴롭다. 위에서 그 본인과 다른 결정을 밀어붙인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고 주변에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뭐 유서라든지 본인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 본인의 목소리 내지는 본인이 남긴 흔적을 통해서 확인되지는 않은 거라서 조금 더 조심스러운 측면은 있습니다만은 만약 JTBC 보도가 사실이라면 타살이죠. 타살이다. 정승균 부위원장, 유철한 위원장 그리고 대통령실은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보통 심각한 사안이 아닙니다. 어제 갑자기 이런 사실을 저희가 접해서 놀라고 있고 지금 관련된 그 카톡 내용도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오늘 일면 머릿 기사로 보도가 좀 되고 있고 뭐 정치적인 쟁점 뭐 이런 걸 떠나서 이 사건을 조사하던 국민권익위원회의 핵심 실무 책임자입니다. 실무 책임자고 고위 공직자죠. 공직자인데 최근 저희가 실망을 드리는 것 같아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심리적으로 힘드네요. 이런 얘기를 이제 지인들에게 하셨다는 것이고 다른 거 다 떠나서 누가 이렇게 결정 내리면 전 세계가 웃을 것이다라고 안에서도 권익위 안에서도 다 알고 있었던 얘기고 이게 정말 아이들도 알아요. 저런 행동 하면 안 된다는 거를. 그런데 이제 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죠. 밀어붙이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고 이제 이러고 사과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분은 그 책임자로서 실무 책임자로서 종결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 또 우리 그 천준호 의원님이 또 한 번 더 확인을 하셨고 저도 현안 질의 때 확인을 했는데 어떤 법률상의 판단 이것도 이제 부패방지법과 관련해서는 법률상의 판단을 하는 기관이에요. 물론 법원으로 가야 되는 게 최종 판단이긴 하겠지만 최종적인 해석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법률상의 판단이라는 것은 먼저 사실관계 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률 어떤 법률을 적용을 할 것인가를 봐서 포섭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 거칩니다. 이제 법률가들이 쓰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네. 사실관계 조사 그리고 포섭 예. 이 어느 법률에 해당하는가 포섭 예. 그런 다음에 법률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예. 법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조사가 없이는 포섭의 과정도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사실이 확정이 안 됐는데 네. 어느 법률을 적용할 거냐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관계 조사를 제대로 했느냐라고 예. 물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했다고 정승윤 부위원장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회의록 15쪽 쪽수도 기억해 회의록을 막 공개를 하라고 하니까 저하고 천준호 의원실 이런 쪽에 자료 요청을 하니까 당시 디올백 네. 그 명품백 그 무혐의 결정을 했던 날에 회의록을 공개를 했어요. 회의록을 받아서 15쪽을 보니까 한 위원이 아니 도대체 사실관계 조사가 전혀 안 돼 있지 않냐. 참여연대에서 신고한 신고서 내용 이외에 네. 사실관계 조사가 전혀 안 돼 있다. 이러고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이네요. 예. 그래서 정승윤 부위원장한테 네. 아니 당신은 지금 오전부터 내내 네. 최선을 다해서 사실관계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뭘 한 거냐 도대체. 뭘 한 거냐. 네. 회의록에서는 전혀 사실관계 조사하지 않았다고 나오지 않느냐라고 예.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회의록이 거짓말하는 거냐 당신이 거짓말하는 거냐라고 했더니 예. 권익위 위원 중에 한 분이 네. 착오한 거다. 차고? 예. 조사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하지 않았다고 착오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참. 그래서 네. 제가 드린 말씀이 이래서 그 청문회가 필요하다. 정승윤 부위원장 지금 선서 안 하고 얘기하니까 네. 지금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여기서 밝히기가 어렵지 않냐. 청문회가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그 전원위원들 전원 배석시켜달라. 누가 거짓말하는지 대제를 하자. 그렇죠. 필요하죠. 예. 필요하다. 예. 대제를 하자.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끝난 거예요. 상임위원장님이 저쪽 당이시다 보니까 거기까지가 나왔으면 당연히 대질 신문을 하자 내지는 청문회를 통해서 확인해 누가 봐야죠. 거짓말을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과정을 제대로 겪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직접적인 원인은 저는 이건 정치적 사회적 타살에 가깝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이라면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그분은 어떤 의견을 냈었고 다른 전원위원들은 어떤 권익위 위원들은 어떤 의견을 냈었고 도대체 사실관계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네. 이 부분들이 국회에서 좀 낱낱이 밝혀졌다면 이분이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는 데까지 가셨을까 굉장히 그 책임감도 느끼고 마음이 무척 아픕니다. 그 자리에서 조금 더 진실이 밝혀지고 실무자들의 노력에 비해서 정승윤 부위원장이나 유철한 위원장, 정승윤 부위원장의 독단과 유철한 위원장의 그런 그 방기, 나는 잘 몰라요. 라는 식의 태도가 무책임한 거죠. 예, 그런 무책임한 태도와 독단이 어우러지면서 애꿎은 공무원분이 적어도 양심을 지키고자 했던 직업적 윤리를 지키고자 했던 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건 너무 안타깝고요. 실은 전혀 그런 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 도대체 양심 때문에 본인의 목숨을 버리고 자부심 때문에 본인의 목숨을 버리느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 겁니다. 친일파들이 친일한 것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양심을 지키는 것의 소중한 가치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짐승과 다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견뎌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저 해방 이후에 그 독립운동 했던 항일운동 했던 수많은 애국 선열들이 살아라. 그럼요. 예, 죽지 말고 살아라. 살아서 뭐라도 해라. 네.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지금은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나라 뒤집어질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이기념 관장의 세상에 일성이 친일파 구명입니다. 아니 세상에 8.15 광복절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놓고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또 보훈부는 얘기를 하고 광복회 항의에 대해서 저거 뭐 저기 자기들 그 이권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폄훼하고 매도하고 보수의 상징 같은 이종찬 광복회장을 그러니까요. 두고
예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보수가. 정말 예, 이렇게 세상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네. 한겨레와 통화한 이 국장님의 그 지인이 지난 6월 27일 김 국장이 술자리에서 전화를 걸어와서 권익위 수뇌부에서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을 종결하도록 밀어붙였다. 라는 취지로 괴로움을 토로했고 네. 내 생각은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힘들다. 이렇게 털어놓았다는 겁니다. 네. 지금 뭐가 중요한 포인트냐면요. 정승윤 부위원장의 휴대전화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도대체 이분에게. 그러니까요. 실무 책임자에게 수뇌부가 무슨 얘기를 한 건지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죽었습니다. 네, 직권남용의 여지가 예. 그 말을 하자면 직권남용이라는 게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다른 사람들로 네.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보자면 정승윤 부위원장은 그 직권남용에서 잘 빠져나가는 게 직권이 없었다 나는 이건데 빠져나갈 방도가 없어요. 정승윤 네. 부위원장은 이 반부패 관련해서 핵심입니다. 네. 예. 핵심이 아니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예. 사람이에요. 이 사건 책임자예요. 처리하는? 예. 이 사건 처리의 예. 책임자예요. 예. 부위원장이 셋이 있는데 예. 한 명은 행정심판, 한 명은 고충민원, 예. 한 명은 반부패 이거거든요. 네. 반부패가 정승윤 부위원장이에요. 예. 담당이. 책임자네. 예, 책임자예요. 예. 따라서 직권이 있습니다. 예. 직권이 있는데 실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거죠. 나는 분명히 종결 의견이 아니라 수사기관 이첩 이첩, 의견이었는데 종결 의견을 내라고 한 거잖아요. 예.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그때 계속 국회에서 요구를 했던 게 뭐냐면 자 사무처에서 예. 권익위원회 전원회의에 의견을 사실관계 조사한 거랑 의견을 달아서 제출을 합니다. 그냥 자 이 사건 이겁니다. 알아서 논의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초의 권익위원회 권익위 전원회의에 올린 사무처의 최초 자료가 뭐냐. 그리고 검토 과정 어떻게 됐냐, 네. 사실관계 조사 어떻게 했냐라는 자료를 내라는 거예요. 네네. 하나도 안 내요. 심각하네요. 네, 하나도 안 내요. 네. 그다음에 정승윤 부위원장이 그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그럼 회의록이 거짓말한 거냐, 당신이 거짓말한 거냐라고 했을 때 위원 한 분이 착오하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누가 거짓말했다는 거냐? 이게 아니, 다음 회의록을 보시면 네. 착오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대요. 그럼 다음 회의록을 달라. 줘요? 안 줘요. 그러니까요. 확인이 불가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아니 부분에 근데 그 대해서 착오했다고 지목 받으신 그분 또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뭘 착오를 했다는 거야 이러실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아니 그거를 회의 자료가 올라왔는데 네. 자 사실관계 보고서가 있냐 없냐를 착오한다고요? 말이 됩니까? 따라서 아니 그런 분이 지금 권익위원이라는 얘기예요? 말도 네.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래서 정승윤 부위원장은 네. 그리고 유철한 위원장, 예. 정승윤 부위원장은 직접적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요. 네. 공수처에도 뭐 고소고발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튼 이것만으로도 요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직권남용의 그 수사 대상이 되는 게 직접적 수사 대상이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최종 책임자인 기관장인 유철한 위원장 같은 경우 공범 내지는 방조범으로서 조사받는 게 그 신분으로 조사받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전에 국회 차원에서도 하필이면 그 권익위원회도 정무위 소속 기관이 소관 기관이고요. 네. 그 독립기념관장을 대통령에게 추천한 네. 보훈부도 정무위 소관 기관이에요. 그래서 네. 사실은 이 과방이나 법사위 일하듯 했다면 벌써 현안 관련된 상임위가 소집이 됐어야 됩니다. 네. 근데 여전히 좀 감감무소식이거든요. 아니 근데 진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갈등이 있을 때 그냥 차라리 민주당에서 상임위를 다 맡아서 했어야 됐다. 지금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통해는 회의가 뭐예요? 거의 이런 분위기예요. 국방이 어제 처음 열렸고요. 국방이 어제 처음 열렸고. 그러니까 지금 이
도대체가 그 국민의 공복이라는 국회의원들이 상임위도 정부 비호한다는 차원에서 상임위도 열지 않고 자기들의 업무를 해태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오늘 좀 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랑 네. 의원님들이랑 좀 상의를 하기로 어제 몇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네. 일단 빈소가 차려지고 조문을 받으신다면 그 자리에부터 먼저 찾아가서 저희들이 고개 숙여서 추모하고 또 사죄드려야 될 분들은 유족들에게 사죄드리고 당시 그 당사자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좀 차분하게 좀 살펴봐야 되고요.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또는 보도의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현안 질의 그리고 청문회 나아가서 이 건은 전체적으로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국정조사는 야당과의 협의가 무척 또 난관이 있기 때문에 네. 여당과의 협의가 적어도 상임위원회에서 현안 질의 내지는 청문회까지는 한번 세게 밀어붙여야 되고 가능한 국정조사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즉각 직권남용 혐의로 유철한 의원, 유철한 그 권익위원장과 네. 정승윤 부위원장, 네. 특히 정승윤 부위원장은 수사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의 직권남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직무유기다. 이쯤 되면 이게 사람이 죽은 사건이 돼버렸어요. 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이 지금 일파만파 파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